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계기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부호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 한국갤럽 등 국내 35개 여론조사 기관이 속해 있는 한국조사협회가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서만큼은 자동응답 시스템인 ARS 조사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국조사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춘석 한국리서치 부문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춘석입니다. 예, 간략하게 ARS 조사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예, 원칙적으로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조사 절차나 운영 체계가 사실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높은 그런 방법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응답자를 무작위로 이제 조사 회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게 과학적인 방법이고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응답자가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예컨대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ARS가 있죠. 응답하는 과정에서 허위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그 운영 체계에서 보면 일반 전화면접 조사는 설문지 작성, 그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처리, 자료 검증 여기에 뭐 거의 한 30-40명이 같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죠. 반면에 ARS는 그런 모든 절차를 한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ARS 방식의 조사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쪽에서는 이 문항 순서를 지키고 부동층을 많이 남기지 않으면서 제대로 조사한다면 응답률은 크게 상관없다. 과학적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 응답률만이 그 조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만 그 응답률은 상당히 중요한 그 지표이고요. 그 조사의 품질을 가려는 그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노력에 따라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화 면접 조사이고 ARS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다. ARS 방식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섞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ARS 조사 자체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섞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거고요. 일종의 편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RS 조사가 좋은 조사이라면 왜 전화 면접 조사를 섞겠어요?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조사 회사들은 ARS를 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ARS 조사가 거의 없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기계음으로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한 다음에 기계음으로 하거든요. 그걸 이제 IVR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기계음으로 발송을 하고 있죠. 다릅니다. 그럼 최소한 전화를 해서 지금부터 그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물어본다면 응답자 구성에서 왜곡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물론 꼭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 어떻든 응답자의 허락을 득한 후에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절차 없이 무작위로 발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은 그러면 역으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아주 좋은 방법이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렇죠. 완벽하게 조작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체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절차에 여러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아주 낮죠. 그래요. 체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AR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결국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비용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그 정치 과정에서 정당에서 후보 공천을 할 때 여론조사를 주로 하거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ARS가 비용도 낮고 편의가 있기 때문에라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문장이 속해 있는 한국조사협회에 ARS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는 회원사로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아예 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RS 하는 회원사는 제척을 하겠다 선언을 했고 실제로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어제 그러면 입장을 발표한 직접적 계기는 미래항공연구소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것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작과 관련해서 관련된 조사 회사, 관계자 예. 모두 ARS와 관련이 있죠. 예. 한국조사협회 35개 회원사는 ARS는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조사에는 좋은 조사도 있고 나쁜 조사도 있다.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처음으로 좀 조사협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쭉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네. 이제 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조작이라고 그 전제를 한다면 이 조작이 이루어졌던 가장 근본적 화근이 역시 또 ARS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예. 오히려 그 전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과정에 그 공천을 할 때 후보 공천을 할 때 네. 여론조사로 전적으로 하거나 또는 여론조사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나 후보 관계자는 여론 조작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공천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 구조가 일단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 ARS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작의 개연성이 높은 것이 구조적인 상황이거든요. ARS가. 저는 그 두 가지를 봅니다. 그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 씨가 뭐 그러니까 누구를 뭐 저기 누구보다 몇 퍼센트 앞서게 해라. 그다음에 아무개 몇 퍼센트, 아무개 몇 퍼센트 아예 그러니까 그 지지율 아이가 특정해서 숫자까지 불러주는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이번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 면접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보아하니 한두 명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관장을 하는 그런 ARS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번에서 또 알게 된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어제 그 했던 최소한 공표 여론조사에서는 ARS 조사 방식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그걸 저희는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2016년에 네. 그 언론 5개 단체가 여론조사 보도 준칙을 공표를 했어요. 네. 거기에 금지 조항, ARS를 금지해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보도하고 기획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미 준칙에 예. 언론에서 아직 좀 모르고 있거나 또 애써 무시하거나 또는 그렇게도 이해가 돼요. 사실 여론조사 기사의 주목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클릭수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선언은 이미 한 상태죠. 마지막으로 짧게 그 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잖아요.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미 규제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단순히 평론가 입장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그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비중을 낮추거나 그다음에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채택하는 노력 이런 것이 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춘석 한국조사협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